안녕하십니까. 변호석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하고 통상시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시급은 저희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먼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개념부터 살펴보면, 먼저 화면에 보시면은 금기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금기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정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판례의 정의를 더 많이 따라가고 지금 노동부 점검이나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고정성이라는 거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도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근데 판례는 고정성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의 정의는 소정근로의 대가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는 거고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저희가 소정근로의 정의가 뭐죠? 소정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소정근로가 아닌 시간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이게 소정근로가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 중에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건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예를 들어서 고정 OT라고 해서 저희가 연장이든 휴일근로수당을 매월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받는 형태가 있죠. 고정 OT, 포괄임금. 이거 같은 경우에 임금 매월 똑같은 금액이 나가니까 간혹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통상임금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왜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고요. 다음 보시면 정기성입니다. 정기성은 그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나간다. 일정한 기간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월 단위로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월 단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분기든 반기든 연이든 하여튼 정기성을 충족하면 그 통상임금성의 기준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가 고정성으로 판단된다라는 게 예전에 나왔었죠. 그건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기성은 월만이 아니라 분기, 반기, 연 다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일률성입니다.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일률성을 갖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 같은 경우에 뭐 팀장한테만 주겠다,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한테만 주겠다, 그러면 전 근로자가 아니어도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나가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대한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고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정성입니다. 마지막 요건. 고정성은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정의를 한번 써놓은 걸 볼게요.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하면 추가 조건 없이, 어떤 추가 조건 없이 일일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것. 그 근무하고 나면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게 고정성이다. 결국 여기서 추가 조건이 없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오늘이 5월 10일이에요. 오늘이 예를 들어 5월 10일, 24년 5월 10일인데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가 열흘 동안 일단 근무를 했어요. 그럼 오늘의 5월 10일날 근무를 딱 끝나고 나면 제가 오늘의 근로한 것만큼은 다 받을 걸로 확정이 되면 그건 통상임금이고요. 5월 10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어떤 조건이 붙어서 뒤에 어떤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건 고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정기상여금, 그 다음에 만근수당.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고정성이 없을 수가 있는 건데, 정기상여금을 예를 들어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짝수달에만 나가는 정기상여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5월과 6월에 짝수달에 6월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 5월, 6월에서 6월에 나가는 건데 임금지급일은 말이라고 보고요. 그럼 6월 31일 날 정기상여금이 나가는데 5월 달과 6월 달치가. 근데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만 나가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으면 지급일이 언제죠?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그럼 6월 30일 날 재직 중인 경우에만 정기상여금을 주겠대요. 그러면 5월 10일 날 근로가 끝나도 5월 1일부터 10일치까지 정기상여금은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 재직 중이라는 조건은 아직
성취 여부를 모르니까. 이건 고정성이 없는 상여금, 그래서 통상임금이 아닌 거고요. 근데 반대로 정기상여금이 똑같이 두 달에 한 번 나가는데 이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조건이 없어요. 그렇다면 5월 10일까지 근무하면 10일치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통상임금성에서 고정성이 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고정성 요건을 놓는 것 자체가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조건을 놓는 것 자체가 그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판례가 일부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 노동부는 통상임금성에서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근수당. 만근수당 똑같이 5월 10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근데 만근수당은 그 달에 1개월 동안 만근한 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5월 31일이 되는 달, 그 달의 말일, 지급일이 될 때까지 내가 만근을 하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만 5월 10일까지의 만근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근이라는 결근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놓으면 아직 5월 10일 날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 이게 통상임금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고정성이 통상임금성에서 거의 다 모든 조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정성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런 통상임금성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희가 통상시급, 이 통상시급이라는 거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은 이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 통상시급의 계산식은 분모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분자에 월 통상임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시급을 산출해서 연장근로 같은 경우는 시급 곱하기 1.5배 해서 이제 1시간에 대한 연장수에 나가죠. 월 통상임금이 뭐냐? 지금 배웠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다 분자에다 놓고요. 분모는 뭘로 나눠주냐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라는 걸로 나눠줍니다. 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사실 제가 별도로 유튜브를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관련 영상으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간략히만 살펴보면 정의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기타 유급으로 처리되는 모든 시간을 합한 시간 1개월 동안에 이게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고요. 결국 1개월 동안의 월급이 몇 시간치일까? 이 개념이 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일반적인 근무 형태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4시간 근무하고요.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라고 해서 빵 시간이에요. 이게 기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소정근로 시간은 한 주에 40시간이 되겠고요. 소정은 한 주에 40시간, 기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빵 시간, 그 다음에 주휴 시간은 8이 되겠죠. 주휴 시간은 8시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한 주의 유급은 48시간, 원로 환산은 4.345로 곱해주게 되어 있죠. 그러면 208.56이 나오네요. 반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9.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두 번째 사례는 다 똑같은데 토요일만 유급 휴일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가능한 얘기거든요. 회사마다 취업규칙 정하거나 근로계 정해서 가능한 얘기예요. 토요일을 유급 휴일이라고 해서 토요일도 유급으로 하겠다 4시간을. 그러면 유급으로 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한 주에? 아까 48에다 4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한 주에 5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2시간 곱하기 4.345를 하면 225.94 반올림하면 226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통상시급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시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임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